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동시에 불행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과연 필연인 것일까? 질풍노도의 시대를 이끈 청년 괴테의 대표작. 청춘의 열병, 이룰 수 없는 사랑의 상징이 된 이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최초의 독일 소설. 안녕하세요. 유니스 북카페 유니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괴테의 대표적인 작품,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입니다. 저자 요한 볼프강 폰 괴테는 독일 최대의 문호로 1749년 프랑크푸르트에서 황실 고문관인 아버지와 시장의 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18살 때 첫 희곡, 여인의 변덕을 썼고 1772년 약혼자가 있는 샤를로테와의 이루지 못한 사랑을 소재로 삼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발표하였으며 이 작품으로 일약 유명해졌다. 1808년에 파우스트 일부가 출간되었고 나폴레옹과 두 차례 회견하였다. 1821년에는 빌헬름 마이스터의 편력시대를 출간하였고 1829년 이탈리아 기행 전편을 완결하였다. 그는 1831년 파우스트 2부를 완성하며 이듬해인 1832년 83세 나이로 생을 마쳤다. 괴테의 작품은 모두 자기 경험의 고백과 참회이며 고전주의, 낭만주의에 의하여 거대한 업적을 남겼다. 이 소설은 대부분 주인공인 베르테르가 친구인 빌헬름에게 보내는 편지로 이루어져 있다. 감수성이 풍부한 젊은 예술가인 주인공 베르테르는 고향을 떠나 작은 마을에 살게 되며 우연히 참석한 파티에서 샤를로테라는 여인을 만나게 된다. 그녀와 춤을 추며 점점 그녀의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한 베르테르는 로테가 한 병든 할머니를 찾아가 돌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로테의 착한 성품에 감명을 받는다. 이렇게 로테에게 첫눈에 반하게 되지만 그녀는 이미 알베르트라는 약혼자가 있었다. 알베르트는 로테의 어머니가 죽기 전에 로테를 부탁한 남자였다. 그는 겸손하고 온화했으며 베르테르에게도 친절하게 대하며 친분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베르테르는 알베르트와 잘 지낼 수가 없었다. 로테에 대한 사랑이 깊어질수록 그녀와 함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베르테르는 결국 로테를 떠나기로 결심한다. 얼마 후 베르테르는 친구 빌헬름이 추천해준 곳에서 비서로 일을 하게 된다. 그러나 그 일이 적성에 맞지도 않는 데다 속물적인 귀족 사회의 신물이나 얼마 후 사직서를 내고 고향으로 돌아가 순례도 하고 전쟁터에도 나갈까 고민하는 등 로테를 잊으려고 애를 쓴다. 나는 사람들이 평등하지 못하고 또 평등해질 수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존경받기 위해서 이른바 천한 사람을 일부러 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마치 패배하는 것이 두려워서 원수를 보고 도망치는 비겁한 친구나 마찬가지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는 그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줄 유일한 여인을 찾아 다시 되돌아오게 되고 이후 로테의 남편인 알베르트에 대한 질투는 점점 커져만 간다. 로테 역시 베르테르에 대한 자신의 감정에 동요하게 되고 남편인 알베르트와의 관계가 불편해진다. 조금은 고지식하고 이성적이며 지적인 성품인 알베르트는 베르테르가 주변에 있어도 그를 면전에서 내치거나 견제하지 않는 등 인격적으로 성숙한 편이다. 로테는 결국 자신의 행위에 대한 죄악감, 그리고 불만스러운 감정과 불쾌함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쇠약해진다. 베르테르는 감수성이 예민하고 쉽게 격정에 빠지는 등 초기에는 조금 예민해도 순수하고 감성적이며 정열적인 청년처럼 묘사된다. 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꼬여가는 상황과 로테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고 나서도 해결되지 않는 고립감과 고독 등으로 점점 우울해진다. 내게는 공상도 없어졌고 자연을 감상하는 정서도 사라졌으니 이제 책은 보기만 해도 구역질이 일어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잃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거나 마찬가지다. 베르테르는 로테의 사랑을 받을 수 없고 알베르토와 로테 사이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 때문인지 자신의 위치에 대한 혼란과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친구인 빌헬름에게 편지로 전한다. 후반부로 갈수록 베르테르는 로테에게 강박적으로 집착한다. 베르테르는 로테에게 버림받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던 것 같다. 당신들은 어떤 일에 대해서 왜 그것을 곧 어리석다던가 현명하다던가 또는 좋다, 나쁘다 하고 말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것일까요? 왜 그런 행위가 일어났고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는지 원인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베르테르는 어느 날 로테를 찾아가 자신의 사랑을 입맞춤으로 표현하고 만다. 이 일을 계기로 로테는 베르테르의 방문을 거절하게 된다. 나는 헤어질 때 그날 중으로 다시 만나달라고 간청했다. 그 순간에 태양과 달과 별들이 계속해서 돌고는 있겠지만 나는 그때가 낮인지 밤인지 가릴 수 없었다. 온 세계가 내 주위에서 사라져버렸던 것이다. 로테를 향한 마지막 사랑의 표현까지 거절당한 베르테르는 여행을 간다는 구실로 알베르트에게 권총을 빌려달라고 부탁한다. 알베르트는 별다른 의심 없이 로테에게 시종을 통해 권총을 내어주라고 말했고 로테는 어쩌면 베르테르가 자살할지도 모른다고 짐작하며 불길함을 느꼈지만 결국 시종이 총을 가져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 어른들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 아이들과 똑같이 이 지상을 방황하면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며 참다운 목적을 위해 행동하지도 않고 오직 비스킷이나 과자, 자작나무 회초리로 조종되고 있을 뿐이야. 로테를 거쳐 전해진 권총이 베르테르의 죽음으로 인해 그녀가 느낄 죄책감을 더 키웠을 듯하다. 로테가 짐작했듯 베르테르는 알베르트에게서 빌려온 권총을 이용해 자살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마감했다. 베르테르라는 캐릭터의 모티브는 작가인 괴테가 친구의 약혼녀를 사랑했던 경험과 비슷한 문제로 인해 고민하던 친구의 자살이 토대가 된 것이라 괴테 본인의 기억이나 감상과도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발표될 당시 이 작품에 열광한 젊은이들은 베르테르가 입었던 노란색 조끼를 입고 다녔으며 베르테르의 자살을 모방한 권총 자살이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했다고 한다. 당시 젊은이들이 이 작품에 그토록 열광했던 이유는 규범과 형식을 강요하는 사회에서 자유와 풍요로운 감정을 표현하는 베르테르의 열정에 공감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작품은 1774년 독일의 문학가 요한 볼프강 폰 괴테가 쓴 소설이다. 지금으로부터 250년 전에 쓰여진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요즘의 현대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과 풍부한 감성은 지금 읽어봐도 왜 베르테르 효과라는 말이 나왔는지 단번에 느낄 수 있다. 처음 이 소설이 나올 당시 유럽의 왕족이나 귀족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읽었으며 세계 최초의 베스트셀러라는 평도 얻었다고 한다. 나폴레옹은 전쟁터에도 이 책을 가지고 다니며 16번이나 읽었으며 영국 총리 벤저민 디즈레일리는 이 책을 사악한 책이라 비난하기도 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주인공이 자살을 저지르는 내용이었으니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그에겐 사악한 것이 당연하기도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책을 20번도 넘게 읽었다는 말이 전해진다. 근대화에 접어들며 동아시아에 소개되었을 때는 엄청난 문화 충격이기도 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충효와 같은 가치관 이전에 개인의 자유와 감정의 근대 서구적 가치관이 유입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작품은 개인의 결혼과 연애의 가치관이 바뀌는 엄청난 사회적 반향을 가져왔다고 한다. 너무도 유명한 작품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오늘 다시 한번 그의 숨결로 들어가 본다.